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안전과 건강 중에서 주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영유아들에게 안전교육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발달 단계별, 영유아들의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기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보통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이 영유아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죠. 그럼 영유아들에게서 이 안전교육을 왜 지도해야 되는지, 지도의 필요성,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유아기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일까요? 용류하기는 피아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발달 단계별에 어떤 단계에 속하죠? 어떤 단계에 속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5초. 1, 2, 3, 4, 5. 예. 뭐라고요? 전조잡기. 어, 피아제 하면 전조잡기 발달 단계가 딱 나와야 되겠죠?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 나와야 되는데, 영유아기는 무슨 단계라고요? 전조잡기예요. 전조잡기의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신체 발달이 아직 신체 기능이 미숙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왕성하게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냄새 맡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는데 신체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떨어지고 다친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중심성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아이들이 공놀이를, 신체가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공놀이를 하는 데 있었어도, 길가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큰 길에 도로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자기 공을 죽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도로로 뛰어듭니다. 뛰어드는데 차가 와죠. 차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내가 저 차를 봤기 때문에 저 차 기사님도 나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피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원인이 비안전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안전 행동. 위험한 곳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면은 알면은 아는 지식이 부족하죠. 이게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크게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기술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유아의 안전은 성인들에 의한 보호나 안전 문제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부모가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완전히 올인해서 그 아이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쳐요. 왜? 아이들은 아직 이런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습득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죠.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안전한 거, 불안전한 거, 그걸 모릅니다. 위험한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24시간 계속 붙잡아서 그 아이만 지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내 품 안에만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기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영유아기는 어때요? 생활습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영유아기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3살 때, 어렸을 때, 이 시기에, 전조잡기에 형성되는 습관이 평생을 갑니다. 평생.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생활 습관이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크고 또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지도해 보세요. 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이렇게 지도했을 때 엄마가 손을 끌고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안 돼. 횡단보도 가야 돼. 우리 선생님 횡단보도 가라고 했어. 할 정도로 아이들은 교육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에 안전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이 안전 능력이 향상돼서 스스로 아이들의 자기 자신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류와 안전사고의 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류와 영하기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영아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 단계와 영아기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중에서 이 시기를 구강기 시기예요. 구강기. 그래서 구강기 때는 아이들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손에 잡히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죠. 입으로 간다. 입으로 빨고 씹고 삼키고 하다 보니까 기도 폐쇄라든지 이런 질식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걸음마기 있잖아요. 걸음마기에는 어때요? 뒤뚱뒤뚱 걸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이 시기가 이제 구강기가 지나면 뭐가 되죠? 항문기. 항문기가 되면 뭐가 어떤 어떤 습관이 생기죠? 항문기가 되면 스스로 하려는 자율성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마의 단계에서도 자기가 직접 걷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걸으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손을 잡아주면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걸으려고 하다 넘어지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자꾸만 한 발짝 두 발짝 뛰면서 가고 해서 위험한 장소까지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지는데도 계단 앞에까지 갔는데도 무서운 걸 몰라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대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어떠냐? 유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고 비가역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아기에 비해서 운동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활동 반경이 넓죠. 이런 아이들은 더욱더 넓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성에서 얘기했듯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위험한 것을 모르고 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성의 특성을 보이고요. 안전사고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취약합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 유아기 때는 야유활동이 많아지죠. 야유활동이 많아져가지고 뭐 놀이터를 간다든지 길가에서 논다든지 골목길에서 논다든지 이러면서 자동차 사고가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보행 관련 아이들은 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뛰다 넘어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와 유아기의 연령별에 따라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에는 신생아기가 있습니다. 신생아기는 출생에서 1개월까지를 신생아기라고 해서 신생아기의 주된 안전사고로 보면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질식사고는 이 신생아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구강기라고 했죠. 구강기이기 때문에 구강기에는 아이들이 모든 물건을 입에다 넣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신체 대부분의 움직임이 이게 반사 운동에 의존하죠. 이건 아직 신체 기능이 미흡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보면 유독물질이나 약품 이런 거를
뭐 입에 넣는다든지 해갖고 질식이 된다든지. 또 너무 푹신한 베개나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재울 때 너무 푹신한 베개나 요를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질식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추나 구슬, 동전 등의 작은 물체. 이 작은 물체는 왜? 아이들이 입에 넣어서 삼켜서 기도 폐쇄가 올 수가 있고요. 큰 사탕, 뭐 과자 비닐봉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기어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롱이나 냉장고 속 물밴드에 있어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물의 흡입을 주로 아이들은 뭐 손에 닿는 건 많이 흡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흡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음식. 아이들은 아직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손으로 선생님들이 옆에서 커피 마시고 아이들 옆에서 커피 마신다든지 엄마가 옆에 아이들 옆에서 앉혀놓고 옆에서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아이들은 그냥 그 손으로 잡아당겨서 쏟아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거, 특히 콘센트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다리미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기를 보시면, 신생아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신생아기에는 그래서 안전교육을 해야 될 때, 너무 딱딱한 매트라든지 너무 무겁거나 푹신하지 않은 요나 베개를 마련해야 된다. 너무 딱딱한 매트나 또는 너무 두껍거나 푹신하면 아이들의 질식사고를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요나 베개나 이런 거는 무거우면 아이들이 질식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좀 아이들에게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무게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불은 유아의 신체를 고려한 크기를 선택해야 되고요. 우유를 먹인다면 꼭 트림을 시킨 다음에 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트림을 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바로 누우면 토하게 되죠.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고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대가 필수적이에요. 유아용 침대에는 가해 안전대가 이렇게 서 있어서 아이가 다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머리 위에 물건을 둔다든지 침대 주위에 액자 등 떨어지기 쉬운 것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기본이죠. 그 다음에 소파 등에 누워 혼자 눕혀두지 않는다. 소파에 혼자 눕혀두었을 때 아이들이 옆으로 굴러서 떨어져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가 체중 미달과 호기가 약한 경우는 영아 돌연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아 돌연사가 뭐예요? 영아 돌연사는 아이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영아 돌연사에는. 근데 영아 돌연사는 대부분이 우리가 영아 돌연사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질식이에요. 질식사. 그러니까 너무 푹신한 이불이나 요를 사용했을 경우 거기에 눌려서 푹신하다 보면 옆으로 엎드리던 했을 때 아이들이 기도 질식 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이불을 썼거나 무거운 베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심장을 이렇게 압박했을 때 아이들이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 눕혔을 때는 침대 난간대와 이렇게 침대 사이가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아 돌연사 중에는 아이들은 반드시 눕히는 게 좋습니다. 천정을 보고 반드시 눕혀서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푹 자기 위해서 엎어서 재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참 위험한 거죠. 지금은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옆으로 눕거나 누워서 재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바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유아의 주된 안전사고를 보면, 영아기 1개월에서 3세까지의 안전사고, 주된 사고를 보면 질식사고가 제일 많죠. 질식사고. 그 다음에 이염물의 흡입, 그 다음에 화상. 화상은 3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3세 지원할 때, 지도를 할 때 화상을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화상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보면 글루건이라고 있죠. 글루건. 글루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글루건. 글루건을 사용하면 아이들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무심코 보고 있다가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발동하고 저게 왜 저기서 나오지? 이게 왜 이게 붙지? 굉장히 호기심을 발동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글루건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놨을 때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만져보죠. 그래서 바로 화상에 있는 경우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물질은 잠시 사용하다가 잠시 놓고 나갔다 뭐 온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동시에 절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놓고 뭐 전화가 오니까 선생님이 부르니까 다른 선생님이 부르니까 잠시 놓고 나갔다 와야지 얼른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갔다가 왔을 때 이 아이는 이미 화상에 이걸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적 사고가 많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심해 하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집에서 꼭 이런 화상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락이나 충동하지 않도록 안전대가 없는 침대나 이런 데서 안전대가 없는 침대나 탁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소파에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소파에 혼자 눕혀놓는다든지 의자에 앉혀놓는다든지 그리고 보행기에서 또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또 상살이 없는 창문이랑 계단에서 추락하는 거 이런 계단에서 추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호대를 꼭 설치하고 안전대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놀이사고는 칼이나 가위 같은 거 이런 거 단단한 공이라든지 방망이 이런 거 실내 놀이기구 이런 거가 이런 기구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날카롭거나 끝이 뾰족한 놀잇감이나 이런 거는 장난감이 아예 넣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는 놀이기구나 장난감은 항상 안전한지 미리 확인해보고 꼭 안전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길에서 혼자 노는 상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뭐, 길에서 혼자 놀다가, 골목길에서 혼자 놀다가, 이렇게, 뭐, 오토바이가 와서, 또는 차가 와서 부딪히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길에서 혼자 노는 상태를 둬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은 꼭 보호자가 함께 놀아야 할 것이고, 위험한 장소에서 놀면 안 되겠죠.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차도에서 보행을 할 때는 길을 건널 때 꼭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꼭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으로 보면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뾰족한 거나 날카로운 기구, 용품, 대일 염려, 화상의 염려가 있는 것은 물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영아들은 위험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주의를 갖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약품이나 유독물질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된다. 질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추나 동전, 굿줄 등을 바닥에 두지 않는다. 영아들에게는 특히 작은 물건, 이런 거는 꼭 입에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은 영아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기,
유아기의 3, 6세, 유아기의 주된 사고, 완전 사고 원인을 보면 활동량이 많아요, 유아기들은. 태어나서 6세는 활동량이 많죠. 많이 뛰고, 구르고, 많이 움직임이 빠르고, 실외놀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때 보면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뭐 롤러스케이트장을 간다든지 뭐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정글짐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신체 기능이 아직 현저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뛰고 뭐 실내잡기 하면서 아이들이 뛰고 공을 찬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활동에만 몰두합니다. 아직 이 시기에도 아직 자아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활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특히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고 그랬죠. 호기심이 많고 또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뭐 글루건을 쓰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본다든지 뭐 전기를 꽂아본다든지 뭐 이런 불을 라이터를 놓으면 라이터로 불을 켜본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아이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모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유학의 주된 안전사고는 교통사고와 놀이사고예요.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은 때가 유학이에요. 안전사고나 버스에 의한 차량사고,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사고, 중원버스 및 학원 차량에 대한 버스에서의 사고, 급정거에 의한 사고, 뛰어드는 사고 등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지도 교육을 여러분들 많이 강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사고는 뭐 실외 놀이기구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스테플러 이런 거 더해서 손베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놀이에서의 안전 교육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에서 6세 유아기에는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력으로는 교통규칙과 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통규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터에서만 타야 된다는 거. 위험한 길가나 위험한 장소에서 타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 할때 갔을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뛰지 않아야 된다고 지도해야 할 것 같고요. 위험한 도구는 잠금장치라 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함부로 꺼내서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총이나 칼 등 이렇게 남자애들은 특히 총이나 칼 같은 이런 걸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다 보면 공격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칼싸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래 실수로 아이가 한 대 손에 맞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싸움이 되죠. 그래서 칼로 때리고 찔리고 하는 이런 큰 싸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총이나 칼 등 이런 위험한 물건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정확한 규칙을 세워서 놀이에 대한 안전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에 맞게끔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괴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요즘에 유괴라든지 성폭력,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기관의 뭐 장소별 우리가 안전교육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